예,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규 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랜만에 지금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좀, 고혈압 증세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정체됐는데, 자,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또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고요. 특히 남북 경제 협력주에 대해서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 역시 강력한 적극적인 매수 찬스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11월 말 때까지, 9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 말 때까지 3개월 정도 굉장한 강세장이 오지 않겠는가. 또 코스닥 시장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돌아서면 당연히 제약 바이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야말로 올해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8월 달까지, 7월 말까지는 뭐 아주 안 좋았죠. 특히 이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는 그야말로 힘들었어요. 이제 그 힘든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언제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그 시장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이제 고생했으니까 뭐 조금 올라가도 겁나가지고 매도하는 소탐대시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순서는 이렇게 순서할 거, 중요한 남북경제 협력주는 좀 뒤로, 그렇지만 앞에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뭘로 보면 되냐면 환율 시장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환율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게 위엔화하고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두 개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이미 지금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어요. 환율이 어떻게 주식시장으로 메커니즘이 이어지는가. 앞전 시간에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말 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처음 시청을 해가지고 모르신 분들은 8월 말 때 제가 드렸던 유튜브 강의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게 되면 언론 뉴스에 속아요.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뭐 곧 전쟁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환율 시장에서는 이미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먼저 원화를 보겠습니다. 원화. 자, 원화를 보면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화가 위로 올라가면 원화 약세,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죠.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나라 주식이 강세 되고 있죠. 7월 20일경에 바닥 쳐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삼봉. 자, 삼봉의 목에 해당되는 넥라인, 고기를 깼죠. 깨가지고 다시 들어올리면 이제 밑으로 빠질 때가 크게 이제 강하게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요 부분에서 페일리가 발생했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와야 돼요. MACD가. 근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밑으로 하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봉에서
여기에 요 넥라인이라고 넥라인. 자, 넥라인을 깨면 살짝 속임수로 왔다가 다시 밑으로 빠질 때는 이제 크게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 이렇게 떨어지면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간다. 자, 요것도 제가 지난 유튜브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결론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파동의 원리상 여기가 A, B, A, B, C 파동에서 특히 강하게 이렇게 무너지죠. 이렇게 지금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를 보면 미국, 중국 무역 전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12월 말까지 계속 상승을 한다. 중기적인 전망이고 내년에는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올해 2600까지만 만들면 내년에는 2019년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에나하고 거의 95% 정도 연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위에나도 9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강세잖아요. 위에나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 위에나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죠. 위로 올라가는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위에나는 밑으로 강세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죠? 위에나는 강세다. 그러면 중국 증시도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를 보면은 바닥 다지기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바닥 다지기 잘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동아시아 증시도 좋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먼저 코스닥이 좋을 겁니다. 코스닥이 연말 안에 한 이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한 880 정도. 연말에까지. 880 혹은 거기를 넘어설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코스닥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예를 1200 여기서 1200선까지 저는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여기 보면은 18년 동안의 고점을 뚫고 당연히 기간 조정이 오죠. 여기서 가면 무섭게 또 가는 거죠.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코스닥을 누가 현재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옵션 차트 보세요. 아주 멋집니다. 조정 끝났어요. 제약바이오. 가장 먼저 20주선 파란색 선 안착했죠. 그러면서 아주 멋진 옥동자. 자, 20주, 60주, 5주가 타치하면서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랐다가 수그러 줄 때 올라갈 때가 무섭게 가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올해 연초에 절대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지만 8월 달에 들어와서는 견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코스닥 좋고, 거래소 좋고. 코스닥 좋고, 그 중에서 제약바이오 좋고, 또 남북경제협력주 당연히 좋을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소도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매집이잖아요. 1번에서 2번 이렇게 쭉 내렸을 때, 가격이 빠졌는데, 이렇게 스토키스틱 값, MACD가 올라가죠. 요 지점이 매집이에요, 매집. 요거를 뭐라 합니까? 매수 다이버전스. 매수 다이버전스. 매집을 한 거예요. 요 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대공황이 온다 아마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매집을 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지점을 뚫어가지고 60일선 안착을 하고 21선, 61선 이제 전별되면은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말 때까지는 260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2600, 300포인트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중권주, 엄청나게 저평가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중권업종을 이렇게 달러화로 이렇게 보면은요, 31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여기서 보시면은
쐐기요. 이게 딱 이렇게 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요 자리가 지금 혹은 이 자리, 따라서 중권주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제 뚫겠죠. 여기 뚫어버려요. 여기를. 중권주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저평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큼 저평가 돼 있나. 예. 그것도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중권주는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저축하듯이 모아가면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제가 강조를 했었던 남북경제협력주. 자, 저는 남북경제협력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다는 발표가 언제 나왔죠? 네. 자, 언제 나왔습니까? 9월 초에 나왔던가요? 9월 초에 안 나오고 8월 말, 8월 이제 마지막 그때 나왔었죠. 8월 31일 날 오후 5시쯤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31일 날 장 끝나고 나서 5시쯤 나왔죠. 특사 파견한다고.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때 남북 경협주들이 주로 이제 바닥을 빡빡 쥐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협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남아토 요때 이제 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뭐 안 보낸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저는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특사 파견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도 여기였었죠. 그 지점을 제가 이제 한다면은 8월 30일 날 남북 경협주 저점 확인했다. 이렇게 딱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8월 30일 날 9시 9분, 9시 21분, 1시 44분 바닥을 잡았다. 걱정하지 말고 보유를 하세요. 유료방 회원들한테 보낼 때 신호입니다. 이게 그 지점이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는 여기잖아요. 그 지점.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대북 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제 8월 31일 날 장 끝나고 나서 5시쯤 아마 발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가 월요일인데 막 급등을 했잖아요. 어제가 월요일 날 급등을 했었죠. 지금 오늘 안 올라간 것들은 오늘 올라오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남북 경제협력도 이번에도 또 저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남북 경제협력주에 대해서 박병준 전문가의 지금 견해를 많은 분들이 지금 경청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에 관한 부분도 오늘 곁들여서 준비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박병준 전문가의 듣고자 하는 분들은 구독 신청. 자, 저 유튜브 들어오면 구독 신청란이 있어요. 거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로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딱 도착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돼요. 제일 먼저 시청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이나 이런 호주 이런 해외에서도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남북경제협력주는 올해 최고의 황금 강맥이 될 것이다. 오늘 종목들도 오늘 제가 완전 대입을, 종목들도 오늘 내가 오랜만에 노출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종목들도 오늘 노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북경제협력주가 왜 제가 슈퍼란 말을 왜 넣었을까? 슈퍼.
슈퍼란 말을 왜 넣는가? 먼저 미국의 입장을 한번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미국.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트럼프는요, 확실하게 2020년 대통령 재선거에다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지금 그 미국 그 지금 중간선거거든요. 중간선거 때 주지사 선거, 그 다음에 하원, 그 다음에 상원. 자,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공화당입니다. 여기는 민주당. 근데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로 지금 10% 정도 지금 높답니다. 주지사 선거는 이제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그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지금 유리한.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35석이 만료가 돼요. 공화당은 9석밖에 만료가 안 됩니다. 올해 이번에 임기가 이제 그 미국은 상원 의원의 임기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똑같이 임기가 똑같은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틀려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 정세 판단에 의하면 공화당에서 지금 현재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 다수당이거든요. 추가적으로 2석 정도를 더 현재 다수석에서 2석을 더 추가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뭘 하냐면은 네 사람이 민주당 하원 지역위원장으로 하는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2020년 대통령 재선거를 바라보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네 사람을 많이 심어놔야 또 공화당 내에서 경쟁에서 또 이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겨야만 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붙으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번 중간선거의 흐름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더 상원을 완전히 굳히기로 지금 하는 게 지금 이제 전략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특히 한 가지, 6.11 북미 정상회담 때 지지율이 그때 30%대였어요. 여기서 4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간선거 이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큰 이벤트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선거가 유리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그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트럼프가 북한하고 수교를 하자 했을 때에 그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 권한은 누가 있나요? 상원에 있어요. 그리고 탄핵 결정 권한도 상원이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트럼프 탄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요 상원이 중요합니다. 자, 요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둘 필요가, 그럼 머릿속 팔팔 이렇게 뭐 돌아가지 않나요? 네? 벌써 감 잡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이번에 상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북한과 수교를 하는 그거를 이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 비준 권한은 누가 있다? 상원이 있다. 자, 따라서 뭡니까? 이제 과거의 미국 어느 대통령보다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수교해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먼저 그 얘기를 제가 먼저, 순서는 조금 뒤바뀌었는데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미국은 이제 누구를 견제하는 거냐? 중국을 견제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어요. 특히 쉘가스. 네. 중동이 이제 예전에는 전략적인 목표가 아주 중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가 뭐 300년 동안 쓴 석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누굴 해야 돼?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자, 중국을 견제하는 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딱 보더라도 뭐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 중국이라는 이렇게 국토인데 전부 다 이렇게 뺑뺑 둘러쌌어요. 전부 다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 다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인데 여기다 만약에 북한을 친미정권 세우면 중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뭐냐? 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뭔가? 자, 그거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친미 정권, 특히 베트남처럼 만들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 자, 여러분들 박병주 전문가의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신청 잊지 마세요. 자, 구독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이 강의를 맞춰가지고 유튜브도 올리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날아갑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북한은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에 65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북한이 더군다나 우리를 6.25 때 침범을 했잖아요. 예. 그런 트라우마. 또 그동안에 그런 교육을 또 많이 받았죠. 정치적으로 많게 이용당했어요. 심지어 그 국회에 1900 공작이라는 영화 흑금성이 그랬다잖아요. 1996년에 이 야당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니까 그 여당에서 북한에다 요청을 했다잖아요. 휴전선에서 폭격을 해달라. 실제로 폭격을 했어요. 중대급이.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그때 신한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6.25 사변 때문에 북한이 이제 아주 우리한테 적대적이었는데 이제 그 뒤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불과 또 여기서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악의 화신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그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고 경제로 올 것인가? 의심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학습을 당해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를 다르게 보는 게,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날 그때 경제 노선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등소평이 1978년에 선언했던,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경제로 간다. 그런 비슷한 노선 전환과 비슷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북한은 베트남처럼 뭐 경제 특구가 20개 정도가 넘는다 그러죠. 그리고 북한을 현재 운영하는 것은 공산당하고 510여 개가 넘는 시장. 네, 돈주라고 돈주.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통합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도 제명에 못 살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측근한테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잖아요. 독재하다가. 그래서 김정은이도 아마 측근한테
그래서 따라서 김정은이는 약간 좀 그래도 영리한 거예요. 예.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북한의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되 베트남처럼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면 먹고 살기 박정희 대통령도 저기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정적들을 죽였잖아요. 알다시피 말도 못한 저기 독재를 한 거죠. 근데 국민들이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거를 저는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이제 그거를 노선을 바꾼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육을 그렇게 많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냉전 체제에 익숙한 이런 세대들은 이게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지만 김정은이는 완전히 전환을 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걱정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이제 경제에서 비핵화를 해가지고 미국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이 굉장히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완전 개방화가 됐을 때, 북한이 경제성장했을 때, 이제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가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3, 40년 지나고 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게 베트남도 미국한테 사정사정을 했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미 관계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북한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쥐고 있어요. 김정일 때도 북한이 그랬다는데 미국한테 제발 우리하고 수교를 하자. 이게 우리나라는 1992년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도 미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본하고 수교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그거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어떤 중국이 이때 당시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또 한반도에서 긴장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무기를 팔아먹는 것이 또 미국 군수복합체. 군수복합체의 자금들이 대통령의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해관계.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의 이익은 그런 무기 팔아먹는 것보다 우리의 중국을 견제하는 이익이 더 크다. 자, 따라서 지금 북한은 베트남처럼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이런 이해관계가 그러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파고든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도 많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이 바뀌고 있어요. 판이 바뀌고 있다. 이 판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인조 반정, 인조 광해군을 죽이고 인조가 왕이 됐던, 이게 1600년 되지 않습니까? 그 판이 그대로 언제까지 왔습니까? 1985년 강화도 조약, 예? 일본하고 근대 최초적인 조약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로 우리나라가 또 지금까지 계속 그 판이 유지된 거죠. 어찌 본다면. 친일파들이 득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판이 다시 또 150년 만에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이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모습을 바꿔버리는 대단한 메가 트렌드의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앞으로 또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통일이야 바로 되진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은 지금 중국과 대만은 경제 협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북한이 우리나라를 가로막는 섬이었잖아요. 그 수출을 하더라도 바다로 갔어요. 근데 지금 여 철도로 내륙으로 가면 비용만 하더라도 50% 이상 절감되고 여기 이 동북 삼성 여기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이 부분들 남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한 사건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남북경제협력주를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여러분들 박병주 전문가의 강의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요, 구독 신청 하시면은 제가 강의를 끝내고 유튜브도 올리면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북경제협력주로 완전 대해부를 하면 먼저 가스관 관련주 한번 쭉 분류를 했습니다. 화성밸브, 동양철관, 대동스틸, 한스틸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철도 관련주는 대오AL, 대아TI, 현대로템, 부산산업,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건설기자재는 해인, 두산인프라코아,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건설주는 현대건설, 남아토건, 남강토건, 이화공양, 일성건설. 추전선 근처에 땅 있는 또 기업들 이런 것도 또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삼육물산, 코아스. 삼육물산은 저기 파주 그 휴전선 옆에 파주 그 근처에 있어요. 코아스는 그 아래. 코아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공장 근처가 있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건설하는데 아스팔트 같은 거 요거 코드 번호 제가 코드 번호를 올렸어요. 2255220 스페코 일신석재 특수건설. 그 다음에 제2의 개성공단을 또 만들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 대우건전선 현대엘리베이터. 북한의 산림조성 나무를 심는다. 그래야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산업 한솔온대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폐기. 북한의 핵을 폐기하면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북한의 인프라 건설. 북한의 인프라를 해가지고 전선 깔고 하는 거. 선도전기, 재룡전기, 광명전기. 자, 시멘트는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시멘트 관련 회사들 성신양의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유진기업 이렇게 분류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요 2번 시청해가지고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